2020년 시산맥 겨울호에 나온 김혜천 시인의 나침판. 나침판, 김혜천. 담쟁이가 벽을 덮을 모략으로 도톰한 잎새를 부풀린다. 모호한 경계 틈새로 촉수를 뻗는다. 이거 참 시가 네. 천년부터가 참여시 쪽 냄새가 많이 나요. 긴장되죠. 네, 네. 이 시는. 저항 정신과 비판 정신이 있네요. 벽이라는 것 자체는 넘을 수 없는 거거든요. 벽을 쳐놔놓고 장애죠, 장애. 예. 장애물. 이쪽과 저쪽을 네.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것이 벽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갈라놓은. 예. 담쟁이는 그걸 넘어가려고 그래요, 항상. 그러면서 담쟁이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담쟁이가 벽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벽을 감싸갖고 이렇게 꽉 붙어가지고 지내다 보면 벽이 금이 가요. 결국에 와서는. 그래서 담쟁이가 벽을 덮을 모략으로 도톰한 입술을 부풀린다. 모호한 경계의 틈새로 촉수를 뻗는다. 그런데 이 제목을 나침판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또 묘하게. 그 왜 나침판을 갖고 왔을까? 담쟁이하고 나침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재밌죠. 그 뭐냐면은 나침판이란 것은 어떤 목표 지점을 하나로 규정을 해놔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구분을 하고 또 항해를 하고 하는데 쓰잖아요. 옛날에 그 유목민들은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북극성은 봄, 여름, 가을이라 하더라도 거의 그 자리가 있어요. 네.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동서남북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거든. 북극성이 잘 보이니까. 예, 오늘 내가 저기서 역장 이동했는데, 방향이 그게 아니네? 하면은 또 다시 방향을 수정해서 가고 그러면은 2,000km 이상 되는 5,000km 이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안 헷갈리고. 그래서 그 나침판이라고 한 것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지침,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담쟁이가 그 이연에 보면 기성의 담론과 새시대 혁신 사이 벌어진 틈새로 불운한 의도가 손을 내민다. 그 틈새 있잖아요. 모호한 경계. 담쟁이가 도톰한 잎새라고 보기에는 좀 이게 연약하잖아요. 그냥 슬금슬금 벽을 타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설 힘이 없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식물의 비애 같은 거잖아요. 기생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거에 가까운데 기회주의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쪽 저쪽에서 이제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려하는 사람, 조직에서 어떤 분위기나 인화를 중시하고 양쪽에 거슬리지 않은 말을 듣고 싶은 말을 적당히 맞장구 쳐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가 되거나 이제 될 수 있죠. 또는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기성의 담론과 새시대 혁신 사이에 벌어진 틈새로, 기성의 담론이란 것은 여기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성의 담론이란 것은 보수라고 하고 기성이니까 네. 새시대 혁신이라는 것은 진보라고 하고 네. 사이에 벌어진 틈새로 불온한 의도가 손을 내민다. 이제 누가 내미는가는 모르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시 맥락으로 봐갖고는 진보 쪽을 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 그래서 의도가 기망을 바탕으로 한 초록 나침판, 흔들리고 가리고 흔들리고 가리고. 그 기망을 했다는 것은 남을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부터가 지금 기망을 하고 들어와서 초록 나침판처럼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념을 갖고 어떤 설득을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민초들의 이야기를 대변을 한 거죠. 약자들끼리 연대해가지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같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덩굴과 덩굴손이 서로를 잡고서 끌어주면서 놓지 않고 타고 넘는 벽을 이미지인 거죠. 치유라든가 그런 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메시지 그거를 딱 붙잡고서 이제 같이 극복을 해 나가는 그런 거를 해서 넘어온 거죠. 네. 넘어온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달라질 수 있죠. 동물농장 보면은 돼지가 예. 그 돼지 나폴레옹이 네. 그게 이제 그렇죠. 독재를 상징한 스탈린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슈화 시켜서 가는 경우에 그렇게 갈 수 있죠. 얼마든지. 포퓰리즘으로. 예. 그래서 그 의도부터 기망을 바탕으로 한 초록 나침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자기들의 끈끈한 연대로서 같이 가면서 흔들리고 또 숨기고 가리고 흔들리고 또 가리고 흔들리면서 또 숨기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 이거죠. 구렁이 담 넘듯이 담쟁이가 그걸 넘어서 가듯이 기존의 기성의 세대를 무너뜨려 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갖다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면서. 그래서 유사가 판치는 소음의 시대, 나침반은 언제나 정북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 것은 항상 옳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침판이다. 우리의 모든 주장과 모든 이념이라든가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우리는 정의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유사가 판치는 소음의 시대. 유사가 판치는 건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모르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야. 완전히 틀려버리면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유사라는 것은 90%가 맞고 10%가 틀리는데 그거 10%가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한 거고 그걸로 갖고 그걸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게 거짓말한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유사하면 속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유사가 판치는 소음의 시대, 나침판은 언제나 정북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은 항상 나침판처럼 정확하게 옳다. 우리 것이 정의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현기증 사회로 확성기를 건다. 막 떠든다 이거죠. 우리 것이 맞으니까 우리 말만 믿고 오면은 우리는 정북으로 갈 수가 있어. 우리의 나침판을 믿고 따라와.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전류의 미세한 파장으로 잠시 빠르게 좌우로 흔들리는 나침판. 이게 나침판이 딱 멈춰 놔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정북을 가르치지. 이 나침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동서남북 막 흔들리는 거야. 네. 그리고 다른 자장이 와서 이렇게 흔들어 놔면은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언제나 정북을 가르치고 있어야 될 것도 그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민중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그거 너 정의 아니야. 그거 나침판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했었을 때 항상 흔들려요. 여기도. 맞다고 암만 해봐야 그거 다른 나침판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때는. 왜? 고장난 나침판이니까 그것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이죠. 전류의 미세한 파장으로 잠시 빠르게 좌우로 흔들리는 나침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변이 되고 변이가 됐다는 것은 이쪽으로 변해서 이렇게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예, 변이되고 안각을 모사하여 마을의 벽화를 그린다. 서로를 겨냥한 색채가 화려하다. 아주 선전선동이라는가 여기에 서로가 난무하게끔 잘 그 포장을 해갖고 있는 거야. 그 말들이. 그래서 우리 대중이 경제에 속기가 좋은 거야. 거기에는 모두가요. 자서전을 대필하게 할 날이 오기도 전에 서로를 줄줄 흘리는 기성과 혁신들 한 봉지에 담겨 온통 물러터진다. 자서전을 대필하게 할 날이 오기 전. 자서전이란 것은 뭐예요? 역사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서전.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그 자기 것이 옳다고 자서전 같은 걸 내놔야 되겠는데 그것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윗자리에 가서 내가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쓰는 사람한테 모양 좋게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서로를 줄줄 흘리는
기성과 혁신들 서로의 문제점만 계속 노출하고 있는 거야.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하듯이 기성과 혁신이 서로가 다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한 봉지에 담겨 온통 물러 터져가지고 다 썩은 냄새만 난다. 이 안에서 보니까. 그 위안부들 앞세워서 그거 엄청 분노가 많이 나요. 네, 그거 생각하면 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변이되고 예. 네, 아무튼 역사 왜곡까지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부금을 사람들한테 그 이슈로 끌고 가면서 피해를 아주 그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인질로 삼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 분노가 많이 나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으로 변이 계속 돼가면서 냄새가 많이 나죠. 네. 네, 저는 이 정부가 적어도 그 위안부 문제는 좀 솔직하게 제가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은 절대 안 돼요. 세월호도 그래요. 그 김성복 씨인가?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계속 단식을 하잖아요. 단식을 하고 또 48일은 단식을 또 하고 그러면서 근데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년 동안 그걸 잡고 있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뭐 별별 음모론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냥 별거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그냥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은 예. 자기가 살아나오면서 아이들이 살고자 해서 손을 이렇게 그 유리창에 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것이 악몽같이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사실이라도 좀 알고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 떠든 소리만 있지 방임했다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떠들어놓으니까 이 사람은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럼 그 음모를 한번 좀 제대로 좀 밝혀봐 달라 한디 아니 벌써 지금 집권한 지 지금 4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못 밝힌 음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무능밖에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정부가 해경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놓고 있었던 거 그게 예. 다인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걸 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책임을 네. 지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걸 했던 모습을 보였으면은 그러질 않았을 거야. 근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했어요.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은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세월호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국민들이 지금 경제활동도 부족하고 뭣도 하고 해갖고 다들 지금 어렵고 지금 짜증나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은 검사라도 부지런해가지고 정말로 이걸 어떻게 그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이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가 안심을 하는데 처음에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갖고는 잘한 것 같지가 않네. 또 이것도 보면은 참 너무 이게 선전선동에만 이게 지금 몰두해갖고 있지 않나. 이 병을 병으로서 그거 다스려야 되지 무슨 정치적인 그 공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는 온통 물러 터지는 데잖아요. 여기 시에서 한 봉지에 담겨가지고. 근데 뭐 개헌 이야기도 예전부터 나왔었잖아요. 한 봉지에 담겨서 이제 같이 물러 터지자 그거죠. 예. 책임질 사람 없이 그냥 서로가 짝짝꿍 해가지고 손 잡고 우리의 왕국 귀족주의 이거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기득권 우리끼리 잘 서로가 봐주면서 살면 되는 거지. 예, 공수처도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냥 그래 서로 봐줘가면서 하나씩 딜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가는 거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에서 권력 위주로 지금 싹 개편을 해서 지금 새로 법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지금 해버렸잖아요. 정치인들끼리 협상만 잘 되면 의원 내각제가 정치인들끼리는 참 좋은 거죠. 예. 그러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지. 망해야 돼요. 그런다면은. 그럼 뭐 국민들이 바보 같은 표를 찍는 한 나라는 망해야 돼.
네. 정말 화나지만은 근데요, 역사의 위기에서마다 나라를 지키려고 일어선 사람들은 다 국민들이었어요. 예. 또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죠. 예. 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가가지고 저만큼 할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도 맡고 있는데 무슨 공수처 가서는 싹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그것도 참 수사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윤석열이가 없더라도 그냥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대권 후보 1위라면서요? 그랬어요? 근데 아마 정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정치를 하고요. 그 양반이 또요. 그리고 네. 정치를 하지도 않고 그건 헌법주의자니까 그냥 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뭘 그 대권까지 가갖고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걸 너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 별로 안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워낙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치를 좀 맑게 해달라는 그런 국민의 여망이지 그 사람이 그렇게 너무 원칙만 강조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잘 될란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안 예쁜다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꽝 떠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네, 저도 그렇다 생각해요. 예. 마지막. 팩트는 편집 가공되고 균열을 견디지 못한 벽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인데 그게 다 가공돼갖고 거짓으로 편집되고 가공돼갖고 나와갖고 이게 맞습니다 하고 펼쳐놓으면 사람들은 그게 그렇습니까 하고 뭐 믿는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균열을 견디지 못한 벽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서는 우르르르 무너져야죠. 벽도 새로 싸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나침판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법과 기준 원칙이잖아요. 네. 그 법과 기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은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 자체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정치 이야기만 하면 화가 하도 많이 나니까 더 이야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차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사모펀드 이런 문제도 많이 불거졌잖아요. 사모펀드에 있어서 규제를 너무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유사수신 행위 비슷하게 다단계 폰지 사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뭐 사기가 가능하잖아. 옵티머스도 그랬고 라임도 뭐 처음부터 사기를 하고자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고 지금 이제 많은 돈들이 부동산 규제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자산 유동화된 증권 형태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틀과 원칙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시기구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회계의 투명성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고 근데 그런 게 돼 있지 않고 그냥 다 풀어져 버리면 이게 정말 유사수신 행위같이 유사수신 행위와 가려낼 수도 없어요. 내용을 다 뜯어봐야 되는데 이게 오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뜯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선출직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또 연루가 돼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또 참 씁쓸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합시다.